지난 이야기. 그러니깐 지금 여기 공유해 주시는 헤이트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음. 여성, 성소수자, 남성, 인종, 지역, 종교, 연령이라는 카테고리별 혐오 발언이다라고 라벨링이 돼 있어요. 일단은 네. 혐오 발화라는 게 뭐예요? 혐오 발화? 사회적 소수자를 겨냥한 뭐 적대적인 발언들 이런 거죠. 혐오 발언. 그렇죠. 예. 아. 적대적인 발언들이 좁은 의미이고. 그러면 1등 종교를 욕하는 건 뭐 혐오 발언이냐 아니냐? 이게 되게 좀 애매하죠. 혐오 발화 모델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작업을 태영 님이 하신 거고. 네네. 처음에는 스마일게이트 AI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자연의 윤리 관련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싶다라는 게 처음 환경이었었고, 저희가 개발을 하고 펀딩을 스마게 쪽에서 한 그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초기 수집,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다 글 보는 것부터 레이블링, 이게 데이터셋 구축이죠. 그래서 그죠, 레이블링 그죠. 같은 경우는 한 댓글을 보고 3명이 판단을 했어요. 다수결로 아. 최대한 많이 정하는 그런 그 3 방식이. 명이 동의한 레이블만 레이블링 하셨나요? 그게 최종적으로 레이블링이 됐어요. 예. 와, 일단 문장을 3만 개를 봤다는 거네. 그렇죠. 아니 그걸 심지어 와. 대단해 최소한 한 진짜. 문장별로 3명 이상씩 봤다는 거고 여러 번 그렇죠. 검토한 것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얼마나 맞아요. 걸리셨어요? 그니까 이거 엄청난 일인데 이거는. 그 3 명이 일치하는 것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아예 프리펜돌프 알파라고 이런 레이블링을 점검하는 매트릭이 있어요. 지표가 있고. 얼마나 같이 평가하는지를 보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크롬바우 알파 같은 거예요. 크롬버 서베이에서. 알파. 그래서 예. 0.7이 넘는다. 커뮤니티에서의 반응이랄 게 혹시 피드백이 좀 있으실까요? 햄코 같은 경우는 뭐라고 욕을 하냐? 여성 혐오 레이블링에 여성 가족부를 강하게 비판하거나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면은 그거를 혐오로 취급하더라. 싫은 거 싫다고 어. 말도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막 나는 막 여성 가족부가 한 정책 중에 좋은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를 혐오 발언으로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어. 네네. 네. 그러니까 되게 그럼 뭐가 혐오 넉넉하게 발언이 했어요. 돼요? 그러니까 되게 수위가 센 것들 가령 뭐 여가부 꼴패미를 다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아닐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만드실 때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럼 앞으로 이거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은 방금처럼 이런 시간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럼 계속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게 이제 태영 님의 의견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문제를 알고 계실 텐데 그죠. 이걸 겪어 뭐 보셨을 우회할 테니까.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제한점을 해결할 방법이 있거나 그쵸. 그런 걸 당장 고민해 스마일 게이트에 보셨는지. 쓴다고 어.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그쵸. 지금 일회성으로 만들고 끝냈다가는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눈으로 볼 거란 말이에요. 음. 성능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걸. 그러면 이거에 대한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특히나 인터넷 용어들은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니까 그죠. 사전의 교체 네네. 주기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네요. 혐오가 새로운 발언들이 만들어질 텐데. 예. 음. 너무 제가 혼자 말이 많았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고. 아니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 우리야 인제 이런 얘기 많이 해 봐서 알지만 청취자분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고런 얘기를 한번 짚어 주고 싶었고 예, 음. 태영 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런 문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풀어내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쉬운 해결책. 저희가 꾸준히 데이터를 추가한다. 이게 제일 사람들이고 이 레이블러가 계속 작업을 한다. 그렇죠. 분기에 딱 1,000개씩만 행을 추가하자. 뭐 이런 거죠. 그게 제일 쉽고 아. "우리 돈으로 때울 계속 수가 혐오 있습니다. 발언 보고 있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3 개월에 한 번씩. 음. 돈과 사람이 있으면은 뭐 지속 가능한 모델이죠. 굉장히 좋은 직업일 수도 있겠다. 이게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두 번째는 그러니까 좀 더 이거는 좀 컴퓨터공학 연구스러운 얘기들과도 맞닿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만약에 자연어 모델이 학습이 잘 되어 있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사전 학습 모델들을 구축을 개발을 한다면은 신조어가 나와도 그것까지 잘 디텍트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데이터셋을 어떻게 데이터셋으로 오. 처리하든. 만들어진 모델이 그런 것까지 커버할 수 있는 강건성을 갖춰야 한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웃 오브 샘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학습 네네. 데이터셋 밖에 있는 걸 얼마나 잘 맞추냐. 그러니까 음음음. 이론적으로는 딥러닝 모델이 이거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맞기는 하죠. 근데 제가 뭐
제가 뭐 컴공 연구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내부에서 그런 회의 내지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딥한 모델들이 정말 그 레이턴트한 패턴을 진짜 잘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암기 잘하는 거 아니야라는 항상 우려들이 내부에 있거든요. 그쵸. 그렇죠. 지금도 많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이게 똘똘한 암기 기계인지 정말 스마트한 패턴을 얘가 잘 찾는 건지 혹은 급진적인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결국에 모든 게 다 암기 아니냐. 뭐 인간 지능은 뭐 암기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컴퓨터 공학적인 철학적인 문제랑도 맞닿아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분류 모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막 몇 년 전에는 막 RNN 같은 거 쓰다가 이제 막 트랜스포로 막 넘어와서 쓰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델이 개선이 되고 그만큼 사전학습 모델들이 꾸준히 나온다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추가 안 해도 아웃 오브 샘플, 제가 학습 데이터 2021년도에 딱 끝난 거 이후에 나온 것도 잘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성능이 막 그렇게 모델이 좋아질지 잘 모르겠어요. 작업하시면서 직접적인 어려움 이런 게 있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분류 알고리즘 자체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너무 좋은 모델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거고. 핵심은 레이블링이랑 기준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혐오버러이드 아니다를 세우는 건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종교였어요. 종교를 어디까지 봐야 되냐. 종교. 그럼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일상화돼 있는 종교 용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를 욕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되냐. 도 있고 추가적으로는 문장에는 종교가 한 줄도 없거나 인종이 한 줄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꿀안쟁이들 우리나라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쳐봐요. 네. 꿀안쟁이는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건가요? 그쵸. 그럼 여기는 사실 인종 얘기가 한 글자도 없지만 그러니까 종교 앤드 인종이잖아요. 꿀안쟁이. 그쵸. 예. 그렇죠. 왜 그 뜻을 같이 담고 이슬- 왜 한국 내부에서 한국인들이 토속 종교가 아니잖아요, 이슬람이. 어.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필리핀 애들을 필리핀 불체자를 내쫓아야 하는데 이거는 대놓고 인종차별이 맞는데 그렇죠. 근데 꿀안쟁이들을 막아야 된다는 단순히 종교냐? 제 생각에는 인종이 한 글자도 없어도 종교 앤드 인종 두 개가 다 멀티 레이블해야 돼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둘 다 기분 나쁘네. 세 명이서 그거에 대해서 다 동의했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레이블 룰을 매뉴얼을 만들어야 먼저 되는 정한 거지. 거예요. 네, 룰을 먼저 정했어요. 몇 가지 그렇게 이런 라벨링을 할 수 경우에 있는 매뉴얼을 정하고 해야 돼. 이거를 그냥 세 명이 그때그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셋은 독립적으로 해야 돼. 상의하면서 하면 의미가 없죠. 그러네요. 그렇구나. 다 독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의를 중간에 그러니까 뭐 질문은 할 수 있는데 셋이 네. 보고 하면 의미가 없죠. 그냥 그렇죠. 다 그러면 따로따로 한쪽에 하는 끌려가지. 부분을 맞아요. 한쪽에 오. 끌려가니까. 아니 잠깐만. 그러네. 그럼 레이블링의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사실 다 머릿속에 상상하는 레이블링 단계로 그냥 말만 진행한 것 같은데 얘기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문장이 예를 들어 저희 셋이 레이블링을 할 때 뭐 음흠. 1번부터 3,000번까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사람이 뭐 9명이 있다고 쳐보죠. 네. 그럼 1번부터 1,000번은 저희 셋한테 주고 1,001번부터 2,000번은 저쪽 팀에 주고 2,000을 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1번부터 1,000번까지가 저희한테 들어온 다음에 저희끼리는 그거를 서로 같이 한다는 거 똑같은 셋을 맡았다는 걸 몰라요. 랜덤하게 뿌리는 아하. 거예요. 네. 네. 랜덤하게 뿌린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몇 번 세트를 받았는지 서로가 몰라요. 사후적으로 네. 그냥 조합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나서 그러면 사전 논의 과정이 이제 그거보다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사전에 그 전에 그 쪼개서 나눠 갖는 거 레이블링 할 거를 나눠 갖기 전에 네. 보시면은 그 보조 연구원 말고 앞에 네. 핵심 메인 연구원들이 있어요. 메인 네네. 연구원들이 7명 있었어요. 맞아요. 그 7명이 하는 게 그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 그 기준, 판단 기준. 데이터들을 보고 요 단어가 있으면 요거라고 멀티랩을 해 주세요라든지 뭐 이런 기준들을 세우신 거네요. 맞아요. 그거를 다 쓴 거예요. 한 A4 한 10페이지 넘게 쓴 건데 거기 뭐 몇 그런 내용들이 가지 있죠. 그 기준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간단하게는 뭐 단순히 지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다고 무조건 지역 혐오는 아닙니다. 가령 예시. 전주 음식 맛있다고 해서 놀러 갔더니 볼 거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호남 차별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어. 네. 어. 혹은 반대로 아무 혐오 표현 없이 지역만 탁탁탁 나열했는데 혐오 표현일 때도 있어요. 어떤 거냐? 신안, 인천, 대림, 안산
볼만하네. 점점점 이라고 돼 있다고 쳐보죠. 네. 그러면 이 네 점점점이 가지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건가? 왜냐면 이 네 가지 지역들이 같이 쓰였을 때는 대부분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거나 네네네. 예, 아. 혹은 뭐 치안이 와. 불안하다고 여겨지거나 아닌 한. 와 이거 그러니까 되게 이건 사실 어렵다. 한국인이 아니면 이건 모르죠. 외국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아니 네. 한국인이지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아 맞아 하지. 듣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신안 콤마 뭐 안산 콤마 대림 점 아. 점점점점 볼만하네. 약간 이 뻔하네. 거기에 외국인 인구가 많다는 그런 맥락을 알고 있어야 이게 혐오인 걸 인식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생각 부산 콤마 대전 콤마 서울 점점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볼만하네 그렇죠. 이런 뭐 이건 그냥 얘기한 거겠죠. 근데 높은 확률로 방금 얘기한 그 지역 조합은 욕설이 한 글자도 없지만 높은 확률로 그 지역을 비하하려고 언급한 거겠죠. 그게 묶여 네. 있을 이유가 없지 그게 아니라면. 그렇죠. 굳이 그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들을 굳이 시킨 그러네요. 거죠. 와 이거 진짜 어려운 거구나. 네. 아니 네, 잠깐만.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요런 기준을 하는데 기준을 세우시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것도 한 달은 걸린 것 같아요. 아니 달 정도 걸린. 이 기준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이 합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기준을 작성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겠지? 한 달 좀 넘게 걸렸어요. 2달까지는 아니었고. 그럼 이 과정에서 되게 논쟁이 많이 있었나요? 이거는 뭐 혐오로 봐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쵸. 결국엔 그게 핵심이었어요. 다수 그룹을 얼마나 우리가 볼 거냐. 아까 처음 말씀하신 말씀드렸던 뭐 소수 기독교라든지 인지 기독교 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가 제일 큰 이슈였었고 뭐 나머지는 그냥 뭐 오히려 무난했죠. 그러니까 사실 제일 큰 이슈가 됐던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를 메인으로 살릴 거냐. 저희가 7가지가 메인이잖아요. 네네네. 아 일곱 혐오의 가지가 대상을 정하는 것.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하나하나가 비용이니까 한 카테고리당 최소 뭐 몇천 개씩은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셋의 그러네요. 크기를 만드는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늘릴 수도 맞아요.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 대충 한 2만 개 만들 건데 카테고리를 막 20개 해놔요. 그럼 너무 적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카테고리당 그래서 문장이. 몇 개는 저희가 치워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오. 후보였다가 빠지게 된 것들이 있나요? 빠져나간 거. 뭐 그게 다 기타로 들어가면 뭐 장애인, 어허. 그다음에 진짜. 그다음에 소득, 소득이요? 가난하다. 가난한 거. 예. 아 가난. 그다음에 외모. 외모요? 그치. 네. 외모비하. 이거는 다 되게 커 보이는데 빠져나간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이 빠져나간 이유는 뭐예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시점 2021년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혐오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잖아요. 작년 그치, 기준 사실 그렇죠. 올해 말고. 없는 존재였지. 네. 아니 지금 너무 이슈인 게 상식적이잖아. 어? 아니, 너무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누가 장애인을 그죠. 그러니까 비하해. 사회적으로 성역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랬었다, 여성 혐오, 그때는. 지역 혐오 이러고 막 놀긴 했어도 이게 놀긴 했어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애인 혐오를 하고 놀지를 않잖아요. 와 그러면 그 사이에 혐오의 대상이 달라진 거네요. 우리 그렇죠. 사회에서. 근데 그러고 나서 장애인 차별 카테고리가 시위 만들어진 거네. 하면서 그게 막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아. 시작하더라고요. 저 입장에서는 아니 뭐야 2022년에 갑자기 뜬금없이 90년대도 그러니까. 혐오하지 않던 거예요. 그렇지 이게 1년 되지 않았는데 데이터셋 아니 몇 년대로 회귀를 한 거야 이게 그죠? 우리 시민 사회가. 듣고 보니 그런 그래. 거- 지금은 보니까 필요한 카테고리야. 그래서 지금 와서 또 그런 거예요. 와 역시 언어가 그렇구나. 그리고 그 가난은 외모 좀 같은 이해가 경우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외모. 외모는 뭐 그러니까 외모랑 가난은 절대적으로 수의 문제인데 이것도 그렇게 상대적으로 뭐 여성이나 뭐 지역이나 종교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니었었거든요. 체감상.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제가 받는 인상은 다른 어떤 집단을 비하할 때 쓰는 용어 같은 거지 맞아요. 외모가 떨어지는 집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외모가 떨어진다고 아무데나 붙여서 욕할 수 있는 거지. 그 옛날에 제 생각에는 연예 댓글이 네이버 다음 뉴스에서 살아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좀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연예인 특히 외모. 개그맨들은 막 외모 못생겼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럼 막 땡땡땡 연예인 뭐 얼굴 빠았네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겠죠. 아하. 그러면 딱 진짜 오랜만에 외모만 듣는다 그거. 그렇죠. 와. 외모만 독립적으로 딱 공격하는 게 있을 텐데 지금은 연예 댓글도 없어졌고 그러니 사실 찾기가 좀 힘들죠. 옛날만큼.
아하.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데 문제도 있는 거군요. 어디 맞아요. 특정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야 그쪽에서 확보해서 카테고리화할 텐데 그 그것도 쉽지가 실무적으로도 쓸 않다. 일도 많아야 되고 그런데 애초에 그죠, 연예 그죠. 아니 댓글도 안 달리는데 뭐 수집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음. 사람들이 연예 댓글에 나온 외국 효과가 애초에 있질 않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 되게 게임 재밌는 채팅에는 거네. 게임 채팅에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맞아요. 게임 그럴 외모 거예요. 채팅. 네. 비하가? 네, 네. 네. 외모 비하가. 아니 외모 게임 비하. 얼굴이 보이지도 않는데 외모 비하요? 그러니까 더 하지. 욕하고 싶잖아. 아, 본 어떻게든 적도 저 새끼를 욕해야 없는데 될 거 아니야. 어. 본 적도 어떻 없는데 상상하면서요? 무슨 짓을 하든 어쨌든 저 새끼를 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든 하는 거지. 네. 아니 저는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든 것이 연예 댓글창이 없어졌더니만 외모 비호와 관련된 언어들이 뭔가 변해해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웹 서비스가 변했다기보다는 어 애초에 그게 발견될 장소가 확 줄어든 거죠. 그래서 아예 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쵸. 그 노출이 쓸데가 그죠? 없어진 적어졌다. 거죠. 네. 어.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댓글창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시스템의 여부가. 뭐 그러네. 그렇겠죠. 예. 이거 되게 재밌네 이것도. 이것도 되게 재밌는 연구 그래서 저희가 글이네요. 후속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게 뭐 아마 스마게 측에서는 그런 프로덕트 레벨에서 이걸 쓰려고 했겠지만 저희 팀에서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사회과학적인 계량 모델링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특정 정책이나 혹은 특정 시위가 발생한 이후에 혐오 발언이 늘었는가 줄었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가 아. 있겠죠. 이제 그러네요. 디텍팅할 수 뭐 예를 있으니까. 들면 뭐 외국인들 뭐 난민자들 받아주기로 하기 전후라든가 예, 그죠? 예. 그럴 때 발언에 어떤 차이가 생겼나 이런 것들. 예. 음. 그래서 이거는 곧 오. 좀 정제된 형태로 공개가 될 텐데 언론재단이랑 협업을 통해서 그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을 겨냥한 혐오 발언이 늘었냐 줄었냐를 판단할 아. 수가 있어요. 우와, 그러네요. 그러면 저희 우리 알고리즘을 쓰면 네, 인식의 변화를 디텍팅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오. 너무 재밌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코로나 필요한 거네. 발발 전에는 뭐 중국 혐오 발언이 적었다가 그 이후에 급증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중국 관련 기사 댓글에 막 자기들끼리 키배를 벌일 수도 있잖아요. 뭐 막 아. 땡땡일보 네네. 기레기 새끼야 막 이상한 기사 쓰지 마라라고 언론인을 욕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네. 저희는 멀티레이블 분류기니까 언론인을 욕하는 거는 기타로 빠지는 거예요. 기타나 단순 악플. 자기들끼리 키배한 것도 빠지는 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중국인들을 욕한 것만 딱딱 인종차별 그 칼럼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단순 혐오 악플이 아니라. 대상별로 디텍팅이 그쵸, 되는군요. 그래서 오호. 중국 기사에 달린 인종차별 댓글 비율만 추적을 하면 돼요. 시계를. 아 근데 그렇게 가는 어려운데. 거구나. 지금 말씀하신 중국 혐오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특히나 코로나랑 연관된 거라면 중국에서 시작했어 같은 맥락 때문에 생겼던 초기 혐오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짐작이 안 가요. 그러니깐 앞에 있었던 초기 혐오는 사실 지금 구성한 데이터셋 말고 아르브로 돼 있는 샘플이거나 데이터셋이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거든요. 제가 들으면서 느껴지는 포인트는.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생긴 문장들인데 이 그러니까 뭐 데이터셋이 만들어진 이후에 생긴 표현들일 텐데 그걸 어떻게 맞아요. 뭐 잡아내냐. 당장 코로나를 부르는 표현만 해도 뭐 우한폐렴이라든지 갑자기 그때나 나타난 단어들이 꽤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단어들은 사실 지금의 데이터셋에는 없을 거고 그리고 인종차별 발언이라는 게 아마 문장으로 만들어진 라벨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차별적인 발언에 대한 맥락을 뭐 가져와서 디텍팅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느낌적인 느낌은 드네요. 그게 아까 일단은 나왔던 네. 문제와 연결되는 거네요. 그죠? 그죠. 새로운 데이터의 출현? 예. 시간이 지나거나 일단은 맥락이 바뀌었을 때. 조사 범위에서는 우한폐렴이라는 키워드는 포함이 돼 있어요. 저희가 조사 기간 안에. 꽤 넓게 아 잡죠. 진짜요? 아. 가능한 일이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인데 코로나가 발발한 지가 꽤 오래돼서 그게 20년도 일입니다. 그러네. 2년 2년 됐죠. 전 맞아요. 일이야. 네. 저희 2년 전. 프로젝트는 1년 전이죠. 그래서 그래요? 아. 그럼 전후로 잡힐 수 있겠네요. 맞아요. 할 수 그러면 있겠네. 네. 커버가 되죠. 그래서 근데 아웃 오브 그거는 섹터이 아니에요. 난 왜 프로젝트를 훨씬 더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지금은 중국인이 예가 된 것이지만 또 다른 이슈가 나왔을 때도 쓰일 수 있느냐는 실험을 해 보기는 해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셋이 그쵸. 포함하고 있지 않은 어떤
맥락에서의 혐오 발화들을 과연 잡아낼 거냐. 예. 그것도 연구의 대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 데이터셋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 그 한계를 찾는 연구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이슈는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집 기간은 최근 뭐 한 1년 반 이 정도였었는데 2021년도 기준으로. 근데 뭐라 그러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하나? 그러니까 모두 같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하지만 커뮤마다 연령대가 다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DC 하고 있는 20대들은 20, 30대들은 2010년대, 2020년대 혐오 발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 다음 아, 댓글에 달린 표현들은 60대, 70대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자기들 때의 혐오 발언을 막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짱꼴랑 섹시럴 아, 이런 이런 걸 식으로. 쓰는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 그 아. 수집 범위는 1년 반이지만 생각보다 커버 범위가 넓어요. 하기는 뭐 100년 전 욕이나 지금 욕이나 강력한 욕은 계속 썼겠지. 그렇죠. 그것도 그죠? 있고 옛날식 요즘에는 안 쓰는 옛날 욕들도 그 노인분들은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쵸. 없어지지 않고. 저희는 당근이란 표현을 여전히 쓰고 있지만 옛날 사람 지금 세대 사람들은 당근이라 그러면 중고거래겠지. 아, 요즘에 당근 안 해요? 안 하죠. 누가 아, 해. 당근이지 안 해? 아, 그렇구나. 저는 씁니다. 그렇삼 이런 거 요즘에 안 하지. 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 요즘 막 그러네요. 펜코 이런 데서는 막 그 여성 비하할 때 페미나치, 꼴페미 이런 표현을 쓰지 막 2000년대 초반 다니고 된장녀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아하. 그렇겠네요. 된장녀를 실제로 너 된장녀야 같은 식으로 쓴 적이 있다고요?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를 근데 네이버 다음 댓글에 가면은 아저씨들이 그 옛날 표현 아직 쓰고 있어요. 그렇겠네. 진짜요? 네. 네. 저 저희한테는 된장녀들 이렇게 20년 하시겠네. 전 유행어인데. 그 데이터셋은 아. 걔네를 다 담고 있는 거네, 어쨌거나. 맞아요, 맞아요. 시대를 그래서 초월하여. 생각보다는 커버 범위가 넓을 수 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인분들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단 오히려. 얘기는 지금 최근에 개발된 혐오 발언들도 그런 개발된 식으로 혐오 발언. 나이가 든 분들이 계속 앞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그쵸. 사라지는 게 네. 아니라. 그러니까 신촌 놀러 가는 20, 30대들이 20년 뒤에도 신촌을 가잖아요. 그때 새로 뜨는 지역을 가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신촌에서는 그게 그 문화가 돌는 것처럼 종로 3가에도 노인들 문화가 돌듯이 뭐 온라인 커뮤도 그렇게 가겠죠. DC는 계속 지금 갈 거고. 그렇구나. 하기는 제가 쓰는 용어만 해도 그렇겠네요. 제가 뭐 계속 요즘 영어를 배워가며 쓰는 게 아니라 저 한창 인터넷 할 때 익혔던 용어들 여전히 저도 모르게 쓰고 있을 테니 맞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아웃 오브 재밌네. 샘플 문제가 생각처럼 크진 않을 수 있다. 인터넷 기술 확산 덕분에. 아니면 그 기간이 되게 더 길게 있어야지만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 네. 데이터셋이 포함하는 왜냐면 범위가. 새로운 단어의 출현이라는 게 이렇게 이슈별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변하는 수준이어야지 달라지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신 거겠네요. 음. 어. 그러면 이게 뭐 어느 기간 동안 데이터셋이 좀 추가돼서 양이 진짜 많아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 강건한 데이터셋이 돼서 그죠? 언제 써도 잘 안 흔들리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네이버 다음 댓글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몇 년은 거뜬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는 해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나이 들면서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그분들이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테고. 그렇죠. 새로운 세대가 뭐 60대 아저씨들이 갑자기 막 메갈쿵쾅 이런 표현을 쓰진 않겠죠. 그러네요. 일단은 기사에 댓글 쓰는 분들도 연령대가 높죠. 네, 그렇죠.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서 그죠. 그러면 뭐 한동안은 문제 없겠네요. 이 데이터셋 가지고. 아니 아마 기사에 댓글 쓰는 연령이라는 게 새로운 신세대의 놀이가 돼버리는 순간 뭔가 또 다른 일이 발생하겠지. 오염돼. 데이터셋이 오염돼. 아니 그러면 일단 연령 디텍팅 모델을 앞에다 하나 붙이고 걔네 빼놓고 모델링을 돌리든가. 되게 재밌네. 아니 근데 저는 계속 데이터를 추가하는 작업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만약에 쓸모가 확인된다면 뭐 이 라벨링 하는 분들을 훈련시키는 방법도 좀 기획을 해가지고 그죠? 빠른 시간 내에 이분들한테 교육시켜서 뭐 몇 달에 한 번씩 데이터 계속 조금씩 추가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그게 뭐 꼭 그렇게 나쁜 방법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정도 노동력은 들을 수 있지 않나? 이제 결국에는 이제 비용의 문제일 텐데 그렇죠. 뭐 언더스코어에서 뭐 수주받은 비용 이렇게는 좀 애매하고 뭔가 이런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품이 어느 정도였다 같은 게 느낌적으로 저희가 알 만한 비유가 좀 있을까요?
다른 아. 뭐 감정 사전 같은 걸 구축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요 정도 리소스를 들이면 요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감적인 음. 느낌이라도? 만약에 음. 누군가 비슷한 걸 해 보고 싶다고 한다면 좀 가늠할 수 뭐 사 있게. 뭐 회사 음. 내에서 뭔가 감정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이 정도의 정교함이 필요하고 이 정도의 리소스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 발주 범위에 해당되는가 이런 감이 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 뭐 비용 시간으로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핵심 요소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필드 도메인 전문가들을 얼마나 잘 확보할 수 있느냐. 아 비싸다. 그게 사실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싼데? 듣기만 해도 지금 아니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 방법론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될 수 있는 건가? 이 데이터셋을 만드는 이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 네네. 우리도 이걸 한번 해 봅시다 해서 따라할 수 있는 건가? 다른 분야에서? 뭐 혐오발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라벨링하는 작업은 하니까요. 그래서 태영 님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태영 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일반화 가능한 방법론인지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만약에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전공자들을 이렇게 열 몇 명을 모아야만 할 수 있는 과업이라고 하면 뭐 섣불리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뭐 주제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 성향 분류기 그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뉴스에서 댓글만 보고 이 사람이 민주당 성향인지 국힘 성향인지 판별하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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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하는 데는 정치를 아예 모르면 곤란하겠지만 가령 뭐 혐오발언보다는 개딸, 경 이런 표현들은 도메인을 아예 모르면 힘들지만 그래도 막 혐오 발언처럼 엄청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판단하기가. 그러네요. 네. 이거는 막 사회과학 아. 석사 이상까지 필요하지는 않겠죠. 그냥 뭐 정치에 관심 많은 학부생 이상 이만 하면 뭐 상관없겠죠, 사실. 고등학생이라도 되고 정치에 관심이 그러면은 없으면. 카테고리랑 그 어떤 가이드를 작성하는 사람들 정도는 그래도 일정 이상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그 방금 사례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의 팀이 구축이 돼 있어야 레이블러들을 교육하거나 혹은 가이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태가 될까요? 뭐 결국에는 그 레이블링할 카테고리가 얼마나 다양하냐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보 보수 그거에 레이블링할 때 그 네네네. 카테고리 그 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 사람이 되게 많이 열 몇 명씩 들어갔던 거는 이 카테고리가 기본이 7개잖아요. 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했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뭐 진보 보수다 이런 뭐 2개면 되고 사실 이 진보 쪽을 지칭하는 은어랑 보수 쪽을 지칭하는 은어랑 사실 독립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정치에 관심 있으면 양쪽을 다 알지. 그거는 품이 훨씬 적게 들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필드에서 쓰는 용어의 복잡도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난이도가 달라지겠군요. 이게 그쵸, 그쵸. 얼마나 모호한 표현들이 많이 쓰이는 거냐. 이 혐오 발언은 저는 전혀 감도 못 잡겠어요, 진짜. 그래서 기존의 혐오발언 데이터셋 같은 경우 제일 많은 게 그냥 막 개발자분들끼리 모여서 레이블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뭐 맞아요. 과거의 네. 방식이. 그래서 아쉬운 네. 결과물이었을 수 있겠군요. 맞아요. 사실 도메인 전문가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매뉴얼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러네. 그러니까 혐오 발언 전문가들이 모여야 되네. 맞아요. 근데 그죠? 문제는 또 뭐냐면은 이거를 혐오발언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온라인 혐오 행태에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지. 혐오 발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은 예를 들어서 아니지만. 뭐 대중적으로 막 혐오 현상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많이 하는 막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아, 그분들이 그렇죠. 과연 매일매일 워마드랑 템포를 루팅을 하는가? 이거는 또 별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그런 얘기도 듣게 돼서 어느 학자분이 자기는 너무 끔찍해서 그런 커뮤니티를 못 본대요. 연구하는 사람인데? 네. 근데 그럼 저는 그럴 그 수 있지. 사람은 사실 그 연구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친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니 알아야지. 그럼요. 그죠? 저도 알아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그렇지. 많아요. 그 혐오 발언을 연구한다, 온라인 젠더 혐오를 연구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펜코에서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 플로우가 어떻게 흘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관찰자로라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힘들 수 맞아요. 있는 것도 공감이 가네요. 그러네요. 네. 힘들 것 같긴 하대요. 연구 근데 애초에 주제를 뭐 잘못 자기를 선택하시면 되지. 연구자라고 말할 거면은 그 힘듦을 사실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쵸. 아니, 그거가 또 논문을 쓸 거면. 아니 뭐 내가 의사 될 건데 부검 실습 안 들어가겠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치. 나 피 못 봐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전 피 못 봐요. 수술해야 어.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쵸.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그 혹시 다음 버전으로 혹은 다음 연구를 기획하고 계신 내용이 있어요? 지금 요 그 헬스코어 다 관련해서? 응용 연구인데요. 뭐 데이터셋을 추가할 계획은 없고 다 응용, 적용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주제예요. 그 온라인 공간에서 남초 커뮤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여성 혐오를 안 했는데 그 페미니스트 애들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반대급부로 우리가 더 이렇게 매운맛이 된 거다. 사실 우리는 어? 그렇게 여성 혐오를 많이 쓰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니네 익숙한 주장. 때문이야. 그쵸. 아니 그럼, 보통 전형적인 그런 남 탓이라는 게 어느 커뮤니티나 있어요. 아, 네, 그게 진짠지를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커뮤니티 댓글들을 모아서 여성 혐오 어. 발언의 증가 추세가 과연 페미니즘의 유행과 아. 관련이 있는가, 이 전후의 차이가 와. 있는가, 아니면 원래부터 늘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음. 그러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 그죠, 이벤트 네네. 스터디죠, 이거. 두 어.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성소수자 퀴어 퍼레이드나 차별금지법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됐을 때 이 백래시가 있느냐. 그래서 백래시라 함은 원래는 성소수자 이슈에 관심이 없는 중도층이 그냥 길 가다가 서울시 광장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보고 나서 괜히 성소수자 욕을 더 하는가. 음. 아니면은 원래 욕하던 사람들이 그냥 계속 할 뿐인가. 음. 그러니까 부추기는 백래시가 효과가 있느냐? 네, 그렇죠. 백래시가 있다면은 퀴어 퍼레이드가 전략적으로 좋은 게 아니겠죠. 근데 반대로 그쵸, 그쵸. 백래시가 없다면은 퀴어 퍼레이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전략적으로. 이게 다들 여러 측면에서 주장만 있었던 것인데 그렇죠. 네. 실제로 예, 어떤 현상이 맞느냐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와, 이거 되게 재밌네. 저희가 이걸 실험을 할 뭐야?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재밌는데? 결과가 오. 나와 있는 것 같다가 이제 판정 평가를 하는 정도가 되겠죠, 아무래도. 예. 저희가 이거를 뭐 음. FM을 하면 그거예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100명 모아요. 100명 모아서 성소수자 인식 조사한 다음에 퀴어 퍼레이드가 열릴 때 한 50명은 랜덤 해가지고 보내요. 나머지는 못 그치, 그치, 듣게. 그치. 이렇게 해야 실험을 되는 거죠. 하려고 이게 들면. 이게 A/B 테스팅이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A/B 테스팅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정도의 비용으로 이 지식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맞아요. 아, 네, 그 이게 두 이거는 번째. 근데 사회학 뭐 인류학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연구 소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만 해도 아이디어가 되게 재밌는데 이거 뭐 갖다 붙인다면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연구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연구자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이거 나오고? 좀 가져다 쓰려고들 연락이 하시나요? 네. 연락이 생각보다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해외에서 막 박사 오. 재학 중이신 분들도 막 메일 와서 막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오. 아직 생각보다 이거 논문 관심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쵸, 그쵸. 논문 게재도 안 됐는데 데이터만 보고. 오. 그 관심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뭐 대학교 막 산학협력단에서도 우리 정부 연구과제 쓸 수 있느냐고 막 연락 온 케이스도 있고 되게 어허.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그냥 다 오픈되어 있는 거고 누구나 데이터는 그냥 쓸 수 있는 건가요? 저 스마트에서 아예 그 퍼블릭용으로 공개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한테 펀딩을 네. 하고 이거를 스마트 내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아. 일단 공개한 언스마일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데이터셋, 근데 마찬가지로 거기 덧붙인 저희 헤이스코, 언스마일 헤이스코 둘 다 지금 연구용으로는 퍼블릭하게 출처만 밝히면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아하. 물론 이걸로 돈을 버는 건 아니죠. 이걸로 막 그 내가 챗봇 혐오 발언 탐지기를 만들겠다 해서 막 솔루션을 팔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거. 아, 연구용으로 쓰면 안 그래요? 되고요. 네, 오픈 아, 소스. 라이센스가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군요. 맞아. 네. 모든 오픈 소스가 어 그렇듯이 얘도 마찬가지고. 음. 언스마일 데이터셋은 라이센스가 좀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헤이스코어는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지 잘 안 보이네요. 저희도 그냥 언스마일 따라갑니다라고 써놨어요. 그냥 중간에 아 붙여서. 아하. 그래요? 네. 안 돼요. 다 써 놓으셔야 됩니다. 그 명확하게 언급해 놓으셔야 돼요. 네. 박 네. 박사님 언스마일에서의 그 라이센스가 정확하게 뭐예요? 네. 소스 코드랑 데이터셋 베이스라인 모델은 아파치로 해 놓고 데이터셋은 CC 아파치. BY NC ND 4.0 사실은 이거 인터내셔널 이게 KR인지 써 줘야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 CC BY NC ND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 어 퍼블릭이죠, 그게 퍼블릭. 네네. 그 CC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그러니깐 라고 하는 그 오픈 소스? 이건 오픈 소스는 아니고 콘텐츠에 해당되는 라이센스인데 영리 사용 금지, 그다음에 변경 금지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아. 그대로 예. 이거를 건드리면 안 되고 이걸로 돈 버는 건 안 돼. 그리고 우리 거 쓴 거라고 작성해 출처 표시해라는 라이선스예요. 음. 예. 그래서 그거 맨 마지막에 라이선스 꼭 다시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 예. 음. 그래야 더 맘 편하게 갖다 쓰지. 아니 확실히 그러니까 확실히 예. 알려줘야지. 연구에 쓰는 데 문제 없다라는 것까지는 우선 괜찮은 것 같고. 네. 예. 좋네요. 와. 근데 결국엔 이거를 뭐 사실 영리화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혀버런 탐지기를 내가 솔루션에서 팔겠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죠, 그건 그죠. 뭐 네. 고런 거에는 제한이 있겠죠. 이게 지금 데이터셋이랑 모델도 같이 베이스 모델도 같이 공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네, 이거를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모델을 만약에 활용한다면? 모델은 그냥 코드 몇 줄, 코드 한 2줄 쓰면은 그냥 갖다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적용을 하면은 텍스트를 인풋으로 넣으면은 떠요. 각 카테고리마다 분류될 확률. 아,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여기다가 모델에 집어 넣으면 이 각각의 네. 카테고리로 분류될 확률을 알려주는 거고, 그죠? 네. 그럼 이게 혐오 발언인지 아닌지 여부를 내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 너무 좋네요. 그 모델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더 네.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데이터셋 다운받아서 그거를 학습해서 쓰면 또 되는. 아, 내가 더 나은 모델을 직접 만들어 써도 되고, 네. 베이스 모델을 써도 되고. 네. 저라면 이거를 알겠습니다. 어떻게 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죠? API로 만들어서 뭔가 과금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안 가신다는 게 참 저는 신기하네요. 이렇게 고생해서 데이터셋 만들어 놓고 이렇게 편하게 쓰세요 이렇게 하신다는 게 와, 역시 참 대단한 아니죠. 스마트 지금 측에서도 이거 공개를 해서 이걸 우선은 이제 펀딩 받아서 진행하신 프로젝트인데다가 그리고 이거는 우리 팀이 이런 거 할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지라고 보여집니다. 잘한 선택. 스마일 게이트 잘한- 입장에서요? 아니, 스마일 게이트 스마일 입장에서? 게이트도 그렇고 언더스코어도 네. 그렇고 언더스코어가 시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박 박사 예. 얘기는 기술력을 홍보하는 효과가 오히려 파는 것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예. 어허. 이걸 돈 주고 써 하는 순간 아무도 안 쓸 거고 그러면은 비용 회수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이렇게 아. 만들 능력이 있어요 하는 순간 다른 비슷한 프로젝트 수주 발생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얘를 알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딥마인드가 알파고 코드 오픈하는 것처럼 그런 맞아요. 개념인 거군요. 네. 이제 확장성을 공개됐을 때 기대하고. 가지는 공개됐을 때 생기는 추가 컨택 혹은 그것 때문에 생기는 다른 파급 효과들을 기대하는 거지. 이걸 막으면 기존의 뭐 "내 기술 최고야." 그러고서 안 보여주고 팔려고 했는데 잘 안 팔리고 이런 거랑 비슷할 거라서. 하긴 이거를 건 바이 건으로 파는 것보다 같이 연구 협업 제안 들어와서 버는 게 훨씬 많은 거겠네요. 그죠? 그럼요. 사실 얘를 API로 돈 벌고 팔으려면 걔네 수준은 돼야 돼요. 뭐지? GPT-3 만든 데가 어디였죠? GPT-3 만든 데 수준은 음. 돼야 돼요. 예. 걔네처럼 그런 수준이 돼서 뭐 애저랑 완전 협업해 버려서 걔네가 독점 계약하고 막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그 정도로 전 세계로 잘 날 거 아니면 그냥 공개하는 게 낫죠. 역시 저는 참 속이 좁고 사업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겨우 이거 만들어서 난 팔 생각하고 있잖아? 요거는 큰 그릇이 아니야. 이거 팔았다가는 그냥 그러네요. 조용히 묻힙니다. 예. 그러네요. 계속 이걸 다른 사람들이 써서 이게 '이런 게 있네.'라고 알려지는 게 훨씬 좋아요. 뭐 스마트 입장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여기가 어차피 뭐 당장 캐시가 급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되게 큰 기업이고. 그죠, 그죠. 예. 여기 오히려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 해서 이런 거 알리는 나갈 게 때마다 이렇게 해서 알리는 게 ESG 입장에서 이제 사회기업, 사회공헌한다. 그리고 기업 게임 회사로서 뭐 클린한 이미지 문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데이터셋 기여 같은 맥락까지 포함해서 차라리 이게 더 나은 선택인 거죠. 이게 뭐 제가 그렇다고 막 5천억씩 들인 건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몇 천만 원 썼을 거란 말이야. 네, 한 태형님이 5천억 아무 말 안 썼으면 하고 있다.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지금. 5천억이나 뭐 모르겠어. 몇 조씩 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GPT-3가 몇 천억 정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쯤 돼야 가리는 거지. 그거 아니면 공개하는 게 더 나은 선택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저희도 그런 뜻으로 뭐 굳이 뭐 추가적으로 영리화를 안 하고 스마트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뜻으로 그랬을 것 같고.
아니 이런 활동이 계속 추가돼서 하는 게 더 그런 데이터셋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더 많이 하고 그것 네. 때문에 계속 추가 이걸 활용하는 논문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시 뭐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기사화, 콘텐츠화되는 선순환이 돌아갈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서 또 굉장히 좋은 선택하신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추가 후속 활동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진행 중이시다라는 점에서 되게 대단한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저희 이제 고맙습니다. 예.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소 녹음 시간보다 지금 훨씬 오버됐어요. 예. 그 뭐 빨리 끝내야 된다고 닥달하는 김 팀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열심히 듣고 더 질문하고 막 그래 갖고 제가 끝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 그러게. 어. 참을 수 없었어. 질문을 참을 수 없어서 평소에 잘 이거는 참는데 어어. 이건 못 참아. 이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거 김 팀장이 너무 재밌고 너무 궁금하고 신나는 재밌었어요. 주제였습니다. 끝내는 김에 그러면 김 팀장님 소감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는 이게 이제 출발을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죠? 데이터셋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이제 활용이 제대로 되어야 그때 이 용 그림에 눈이 찍히는 그런 게 아닌가. 재밌는 연구들 나올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런 데이터셋을 만드는 이 절차, 이 개발 방법론 자체가 확대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데서도 일을 해보고 적용해보고 그러면서 또 다른 데이터셋들이 만들어지고 이러면 이제 더 확장이 될 테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개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태영님이 이런 개발 절차를 소개한 매뉴얼 같은 걸 좀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다른 데서도 이 연구를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태영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개발자하고 사회학 연구자들이 협업하는 사례가 좀 많아지면 좋겠다. 지금도 이제 그런 사례, 그런 우수 사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들하고 도메인 널리지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야 이런 정도 퀄리티의 데이터셋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좀 쓸모가 있는 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냥 개발자들끼리만 하지 말고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끼리만 하지 말고 둘이 만나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김 팀장한테 먼저 해버리는 바람에 감상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계속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혹시 태영님 이번 지금 데이터셋에 대한 소개하시는 방송 시간 어땠는지 먼저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되게 뭐 기사나 인터뷰를 짧게 몇 개 나가기는 했었는데 1시간 넘게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구체적인 개발 절차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이런 데이터셋을 했다. 알고리즘이 몇 프로 정확도를 보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도메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진행을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이 프로젝트의 가치였던 것 같고 그 점들이 되게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그래서 이런 거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엄청 몇천억이 드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취미로 하기에는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들거든요. 열몇 명이 다 같이 보상 없이 하기 되게 힘든 구조잖아요. 지금 사실 이거 듣는 사람들의 가장 단 한 가지 궁금증이라면 요걸 거예요. 얼마 들었지? 그래. 그거는 그니까. 계약상 밝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간접적으로라도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사실 저희가 이거를 서울시에서 하는 뭐 연구 지원 사업에 그 스마게에서 연락이 오기 한 7-8개월 전에 지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쪽에서 컷당했거든요. 왜요? 뭐 어떻게 인간의 복잡한 언어 행위를 010로 단순화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유였었는데 심사위원. 진짜. 야. 그 할배들. 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요 썰도 재밌는데 요거. 이걸 이 이제 얘기를 알았단 말이야? 나중에 얘기해주세요. 이 시점에? 야.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전통적인 사회과학자들을 너무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더 하진 않을 거고. 그걸 하셔야죠. 네. 저도 해요. 저는 모든 경영학자들을 까고 있기 때문에. 요거 세이브. 요 얘기 세이브. 근데 보시면은 이게 저희 말고도 그러니까 스마게에서 이거를 발표하고 일주일 뒤인가 카카오에서 또 나온 게 있어요. 비슷한 데이터.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펀딩이 넉넉한 IT 기업들이 이 이슈의 주도권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아니 이미 역시 자본의. 자기들은 실제 쓸모가 있거든요. 자기가 그렇지. 당장 써야 빅모델이 되니까. 지금 나오고 이런 흐름에서 뭐 이루다한 사태 터지는 거 받고 다 같이 그거에 경각심이 생겼고 아니 큰 기업일수록 자기들의 이제 그 멘트가 나가는 거에 대한 브랜드 가치의 깎임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먼저 아유. 짚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러다 저도 봐요. 아예 회사에서 사업이 날아가는데. 아니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챗봇 만들 때 그 챗봇 나가는 응답 멘트 모두 전수 검사했어요. 아. 예. 민 저희는 그래서 민감한 얘기 제너러티브로 없나. 가지도 않았고 음. 제너러티브로 가는 순간 "이건 전수 검사 못 해." 됐기 못 때문에 막는다. 처음부터 그냥 만들어진 것 같다 일일이 했었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음. 제너러티브가 더 좋아 보이니 시도해 보자. 어 해 보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거 구멍 나고 또 욕 먹고 안 하 엎어지고 막 이럴 거예요. 음. 그래서 태영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이게 결국엔 자본이다? 그러니까 자본도 자본이니까 시행사 입장에서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죠, 이걸 그죠. 만들어야 되는지를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돈 IT 있고 기업한테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서로서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모이면은 다 안다는 얘기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예예예.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고 플러스 예산까지 넉넉하게 나오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전통적인 사회과학업계에서 이걸 하려면은 이거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쓸 수 있냐를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0101로 평가할 수 있냐부터 웃긴다 진짜.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득이 끝난다고 해도 예산이 또 넉넉하게 나올지는 또 여전히 또 미지수인 거고. 그치. 그쪽이 그래서 펀딩이 지금 쉽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시행하는 입장에서도 IT 기업을 더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금전적이든 비금전적이든 많은 코스트가 줄어드니까 하는 입장에서. 음.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응용 가능성, 이게 쓸모가 있느냐 실제로. 이게 예. 일을 옛날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필요는 창조의 어머니. 당장 해결해야 되니까 시작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네요. 연구 자체의 저는 목적이라기보다. 결국에는 저는 이게 다른 공학 분야처럼 사회과학도 그 지식 생산이 계속 기업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점점. 그럴 수 있네요. 그러네요. 태영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 그러네요. 그리고 저희도 기업이고 그다음에 뭐 저희한테 의뢰를 한 곳들은 다 기업들이잖아요. 그렇게 지식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뭐 약간 벗어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게임 회사에서도 되게 사회과학적인 주제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그쵸, 그쵸. 오. 네. 가령 뭐 NC 소프트에서는 뭐 리니지에서 막 자기들끼리 경매하고 거래하잖아요. 이 데이터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석하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경제학, 미시경제 거래 활동 연구를 게임 회사에서 하는 거랑 대학에서 하는 거랑 혐오 발언 연구를 아. 뭐 챗봇 회사에서 하는 거랑 대학에서 하는 이런 계속 이슈들이 생기겠죠. 누가 더 비교를 가질 것이며 개별 연구자들이 전략적으로 어디를 택할까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앞으로 생길 것 같아요. 음. 지금 그런 환경의 변화에 선두에 지금 언더스코어가 있다. 선두에서 우수 사례를 막 찍어내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노다지 땅을 자기 혼자 가고 있다 음. 우리나라에서. 너네 스크립트 우리처럼만 해라.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이미 늦었고 못 쫓아온다. 우리가 다 먹을 거다.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런 우수 사례가 좀 많이 나와줘야 연구자들도 따라가죠. 저게 되는 거구나. 저게 시장이 있구나. 이걸 봐야 깃발을 들어야 이제 따라가는 거니까. 저는 이런 사례들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태영님 감상이 어떠시다고요? 아이 뭐야. 아 그래 이게 끝이 안 나 얘기가. 그래 다 자꾸 얘기 어. 만들지 마. 나 정리 못하는데 왜 알겠습니다. 이래. 질문 안 할게요 이제. 네. 그러면 저도 제 감상 하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 이제 긴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짧음을 담당해야겠네요. 그래 좋다. 아 참네. 태영님께 나와 주십사 부탁을 드렸을 때 되게 얘깃거리가 많으신 분이고 지금 데이터 분석 그리고 그거에 어떤 의미를 찾는 것에 있어서 여러 교차점에 계신 분이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지금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는 그다음에 많은 이슈들을 계속 어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그런 팀이자 대표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발 와 주셨으면 좋겠다.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긍정적으로 다행히 봐 주셔서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여기서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얘기 들으면서 정말 아까 얘기가 나와 버렸어요 사실. 이 새롭게 변하고 있는 학계라는 환경적 세상에 흔치 않게 적응한 신인류 같은 느낌 신인류로서의 회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잘 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 지금 열심히 어필하고 행동하고 나아가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신기한 감상들이 훅 들어가서 좀 아쉽긴 그럼요. 하지만 어쨌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몇 가지 학계들은 다 산업계 우위로 넘어간 지 좀 됐어요. 아까 말한 NLP 연구만 해도 그 정도 돈 없으면 못 만들어요. 게임이 끝났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이미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쥐고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미 넘어가는 게 명확한데도 계속 대학에서 발판 삼아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은데, 특히 이제 비슷한 사례가 원래 경영학은 기업 데이터가 없으면 처음부터 연구할 수 없는 분야여서 기업이랑 같이 조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더 심화되고 있구나. 그리고 더 사회학 전반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그런 데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개발, 그다음에 교양으로서의 통계, 그다음에 자기의 전문 도메인 영역, 그다음에 산학과의 협력,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사회학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거 안 하면 연구할 자격이 없어.'라고 푸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음. 고민을, 자기 연구 방향이나 공부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드는 한화였습니다. 앞으로 태영님 다른 이벤트들도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질문 드리면서 에피소드로 좀 모시게 될 텐데, 그럴 때도 좀 많은 얘기 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같이 들면서, 오늘도 소중한 경험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음. 아 네, 짧게 청취자분들도 말했나. 아마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연구에 대해서도 그렇고 절차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거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태영님 쫄라가지고 어떻게든 답변을 얻어내는 기회를 만들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멘트가 뭔지 찾고 있어요. 잠깐만요. 30초가 아 아니고 인사 이제 좀 외워. 해 봐요. 더 데이터 올릭은 더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틀렸어. 아 틀렸어요? 아 이 정도 맥락이 전달되면 되지요. 아이 참.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릭은 더 재밌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